2005년 8월 어느 여름, 경남 마산의 한 신혼부부는 행복한 앞날을 꿈꾸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축복 속에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그토록 기다리던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단 몇 시간 뒤, 두 사람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설명되지 않는 공백.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크코드 채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 40분, 경남 마산 시내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막 끝난 시각이었습니다. 하객들의 환호와 축하가 이어지고 두 사람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남편 김현수 가명씨 그리고 아내 이정은 가명씨, 두 사람은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4년간의 교제를 거쳐 이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오후 3시경 신혼부부는 가족들과 짧은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제주. 짧지만 알찬 신혼여행을 계획한 두 사람은 저녁 비행기로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8월 13일 밤 9시, 제주 한 호텔에 투숙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체크인 당시 호텔 직원은 두 분 모두 피곤해 보였지만 굉장히 행복한 모습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객실 번호는 503호. 이곳에서 부부는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됩니다. 8월 14일 오전 10시 15분, 호텔 CCTV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 후 부부는 공항 근처의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인수했습니다. 차량은 은색 소형 승용차, 번호판은 제주 45가 7XXX. 계약서는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전 11시 40분, 서귀포를 향하는 도로에서 두 사람이 탑승한 차량이 목격됩니다. 도로 위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량은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창문 너머 두 사람의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 시간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2시 이후 부부의 행적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것은 다음 날인 8월 15일 월요일 오전, 예정된 귀국편에 두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가족들은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리던 양가 부모는 아이들이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후의 시간은 가족과 경찰 그리고 언론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8월 15일 오전 10시, 김현수 이정은 부부가 귀국 항공편에 나타나지 않자 가족들은 곧바로 제주공항 내 경찰 수사대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 시각 두 사람의 휴대전화는 모두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도 마지막은 8월 14일 낮 12시 무렵 렌터카 회사로부터 확인 전화가 걸려온 흔적이 전부였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색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는 호텔. 체크인 기록과 CCTV, 직원 증언 모두가 일치했으나 8월 14일 오전 이후의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객실은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고 여행 가방과 지갑, 옷까지 대부분은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오지 않은 듯한 흔적. 두 번째는 렌터카. 차량은 8월 16일 서귀포 인근 해안절벽 근처 작은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차량 내부에는 신혼여행 계획표와 일부 간식, 생수병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두 사람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문과 DNA 감식 결과 차량 내부는 부부의 사용 흔적 외에는 타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결혼 나흘 만에 사라진 신혼부부, 제주도 신혼여행 중 돌연 실종이라는 제목이 전국의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방송사들은 현장 리포트를 내보냈고 관광지라는 특성상 목격자를 찾기 위해 수많은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8월 17일 저녁 한 목격자가 서귀포 올레길 근처에서 부부와 닮은 커플을 본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해당 장소의 CCTV와 주변 상인을 조사했을 때 일치하는 인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언론 앞에 섰습니다. 김현수 씨의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이 평범하게 살기 위해 결혼한 것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정은 씨의 어머니는 딸이 집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어떤 것도 다 감수하겠다며 기자회견에서 오열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해안가 숲 계곡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습니다. 헬기와 수색경까지 투입되었으나 단서 하나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차량이 발견된 절벽 아래 바다에서 신발 한 짝이 발견되었을 뿐, 하지만 그것은 부부의 신발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제주도 신혼부부 실종 사건을 보도했지만 경찰의 공식 발표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진전은 없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일주일째 되는 2005년 8월 21일,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발견합니다. 차량 내부 조수석 밑에 깊숙이 끼워져 있던 작은 영수증 한 장. 그것은 8월 14일 오후 1시 25분에 발급된 카페 영수증이었습니다. 위치는 서귀포의 한 작은 바닷가 카페.
영수증에는 커피 2잔이 찍혀 있었고 결제 수단은 현금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카페의 CCTV에는 부부의 모습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카페 영수증은 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영수증의 발급 시각은 8월 14일 오후 1시 25분. 부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대와 정확히 겹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페 주인은 그 시간대에 해당 부부와 닮은 손님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카페 내부 CCTV 역시 같은 시각을 기록했지만 화면 속 인물은 중년 남성 2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수증 종이에는 미세한 이물질이 묻어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그것은 호텔 객실에서 사용된 동일한 브랜드의 화장품 잔여물이었습니다. 즉 누군가가 호텔에서 가져온 물건과 접촉한 흔적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경찰은 혹시 누군가가 부부의 동선을 가장해 증거를 의도적으로 흘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이상한 점이 드러납니다. 부부가 빌린 렌터카의 주행 기록장 GPS에는 8월 14일 오후 12시 이후의 이동 경로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운 흔적. 하지만 삭제된 방식이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형태였다는 점은 수사관들을 더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언론은 사건을 단순 실종에서 의문 실종, 나아가 범죄 개입 가능성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납치, 가정사, 사고 위장, 심지어는 자발적 잠적설까지.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명확히 증명된 것은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3개월 후인 2005년 11월, 경찰은 부부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수 씨의 어머니는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제주도를 찾아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절벽 아래 바다를 바라보았고, 이정은 씨의 아버지는 살아만 있다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러 경찰은 사건을 재조사합니다. 당시 보관해두었던 차량 내부 증거물에서 새로운 DNA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부도 가족도 아닌 제3자의 DNA였고 현재까지도 그 주인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현재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사건의 기록은 경찰청 미제 전담팀에 보관되어 있으며 미약한 단서라도 새롭게 접수되면 재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일상 속에서 여행지에서 언제든 누구나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실종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의 부재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와 공백을 남긴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두 사람의 부모는 자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끝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2005년 8월 경남 마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을 함께했습니다. 채널 다크코드였습니다.